쌍용차한테 남은 신차 카드가 꽤 많습니다. 토레스만 있는 게 아니라서 쌍용차한테 기대를 거는 분들도 유독 많은 것 같은데 문제는 뭔가요? 자동차 시장에는 쌍용차만 있는 게 아니란 거죠. 오늘은 오랜만에 라면 논평을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 모모라면이 그 라면인데 만약 쌍용차가 마지막으로 남은 비장의 카드를 모두 꺼냈는데 다른 브랜드가 이걸 바로 막아버린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쌍용차 입장에선 당연히 비상이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서만 끝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서 저도 걱정이 좀 많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요즘 쌍용차 분위기를 보면 약간 애매하죠.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합니다. 한 2개월 전까지만 해도 거의 무조건 응원 여론이었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응원 여론이 있긴 한데 그렇다고 마냥 밀어주기만 하는 것 같지는 않은 느낌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토레스가 계속 잡음이 들리고 있잖아요. 출시 초기에는 대응이 빠르긴 했지만 지금은 연구 개발도 할 게 많고 물량 대응도 해야 하고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빠르게 해결하고 싶어도 어려운 문제라서 잡음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해결하면 됩니다. 다행인 건 쌍용차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고 어쨌든 대답이라도 해주잖아요. 관련 문제를 해결하려고 연구 개발 중이라고 하니까 다른 브랜드를 생각하면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쌍용차 관련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언급한 게 뭔가요? 지금 쌍용차가 곽재돈 회장이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기도 하고 6년 동안 이어져 오던 적자를 흑자로 전환시키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면 회사의 방향성에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이대로만 가면 될 것 같은데 외부적인 변수가 존재한다는 것도 파악해야죠. 오늘 라면 논평은 가정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미 포착된 신차도 있고 제가 업계에서 들은 이야기, 관계자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종합해서 전개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만약 쌍용차를 겨냥한 경쟁 모델이 나온다면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사실 토레스는 이미 경쟁 모델이 있는 시장에 진입한 겁니다. 스포티지랑 투싼이 대표적이고 조금 더 넓게 보면 산타페랑 소렌토도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토레스는 일단 대단했던 게 쟁쟁한 모델들 사이에서 출시가 됐음에도 판매량이 대박 났다는 거죠. 그런데 경쟁 모델이 아직 하나도 없는 차가 있습니다. 렉선 스포츠인데 얘가 잘 팔릴 수 있는 이유는 뭔가요? 국산 픽업트럭 시장이 완전히 비어있다는 거죠. 콜로라도는 수입차고 900이랑 V6 모델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크고 포드 레인저나 글레이드 에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렉선 스포츠의 완전한 대체제가 될 수 있는 차가 없고 그래서 렉선 스포츠가 안정적으로 판매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앞으로 큰 변화 없이도 몇 년은 잘 팔릴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다른 브랜드도 아니고 기아가 픽업트럭을 만들겠다고 선언해버렸거든요. 더 큰 문제는 뭔가요? 원래는 전기 픽업트럭만 나오는 건 줄 알았는데 모하비 기반 픽업트럭까지 나오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거 모하비 픽업트럭은 가격대가 달라서 쌍용차한테 전혀 영향이 없을 거라고 말하기도 하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현대기아차가 잘하는 건 뭔가요? 가격 범위 자체를 넓게 설정해서 어떻게든 넓은 수요층을 끌어오는 거죠. 그랜저가 그래서 국산 세단 시장에서 1등을 하고 있는 거고 코나도 가격대를 보면 2천만원대에서 4천만원대까지 굉장히 넓게 책정됐습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트림이랑 옵션으로 소형차 한 대 값이나 차이가 나게 할 수 있냐 이거죠. 이게 모하비 픽업트럭에도 그대로 적용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렉선 스포츠 가격이 취득세 포함 3,200만원에서 4,700만원이거든요. 기아가 모하비 픽업트럭 가격 범위를 취득세 포함 3천만원 후반대에서 시작해도 굉장히 잘 팔릴 겁니다. 일단 기본 상품성이 렉선 스포츠랑 충분히 경쟁이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모하비는 어쨌든 기아 SUV 중에선 최상위 모델이기도 하고 요즘 현대기아차 옵션 전략을 보면 어떤가요? 웬만한 안전사양, 예를 들면 예전에는 옵션으로 들어갔던 충돌 방지 보조 시스템 같은 건 대부분 기본으로 넣어줍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나도 비싸진 건데 이런 걸 죄다 기본으로 넣어주고 실내도 지금 모하비 정도로만 나와줘도 렉선 스포츠보다 비싼 돈을 주고 살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거죠. 심지어 현대기아차 픽업트럭의 유일한 문제점이 모노코크 차체라는 건데 모하비는 프레임 차체죠. 6기통 엔진도 가솔린이 아니고 디젤이라 유지비 걱정도 비교적 덜하고 픽업트럭이라서 분명 보급형 라인업도 나올 거라고 봅니다. 기아 정도면 4기통 디젤도 충분히 금방 세팅값을 맞출 것 같은데요. 옛날에나 야 지금 있는 엔진이 전륜 기반 세팅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게 통했죠. 요즘은 워낙 기술력이 좋아져서 이런 건 뚝딱 만들어 버리잖아요. 하이브리드만 봐도 어떤가요? 2.5 터보 가솔린 기반으로는 하이브리드가 절대 나올 수 없다 그러더니 결국 카니발을 시작으로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에는 2.5 기반 하이브리드가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렉선 스포츠가 위협을 받는 게 쌍용차 입장에선 비상일 겁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토레스보다 안정적으로 팔 수 있는 게 렉선 스포츠였거든요. 지금까지 상품성 개선이 크게 없었음에도 토레스가 나오기 전까지 가장 많이 팔리던 차고 심지어 기복 없이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차를 위협하는 차가 나오는 순간 크게 휘청할 수밖에 없죠. 이건 쌍용차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브랜드든 마찬가지일 겁니다. 두 번째는 만약 토레스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조기 출시된다면 어떨까 이겁니다. 저는 이게 가장 걱정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제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다를 건데 만약 지금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페이스리프트가 출시된다?
이건 진짜 감당하기 힘들 겁니다. 왜냐면 지금 토레스가 빨리 해결해야 하는 문제 자체가 공조 장치 컨트롤러가 쓰기 불편하다, 이런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자장비 오류, 그리고 헤드램프 눈 쌓인 문제, 이런 것들이죠. 이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야기고, 헤드램프 눈 쌓인 문제는 겨울만 되면 난리일 겁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나온다는 건 이 문제들이 결국 페이스리프트 모델에도 남아있다는 소리이기도 하잖아요. 지금 토레스랑 관련된 문제점이 계속 기사로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이걸 무슨 현대기아차가 사주에서 쓰는 기사라고 하는 분들도 꽤 많던데, 이런 생각은 제발 좀 버리시고요. 판매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잖아요. 기존에 팔리던 렉선하고 코란도라고 해서 이런 비슷한 문제가 아예 없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차들은 기사가 안 뜨고 토레스는 기사가 연일 나오고 있는 이유가 판매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냥 비유해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만든 차에서 20%의 비율로 불량이 나왔어요. 100대만 팔리면 20대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고, 전국에서 20명만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판매량이 갑자기 만대로 늘었어요. 그러면 무려 2,000명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저는 지금 나오고 있는 문제보다 더 무서운 거라고 봅니다. 지금 토레스 판매량이 심상치 않거든요. 이게 빨리 해결되지 않는다는 건 점점 많은 비율의 차주들이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지금은 그나마 감당 가능한 수준일 겁니다. 그런데 페이스리프트 모델에, 연식 변경 모델에 나중에는 완전 신차까지 나올 건데, 이 차들도 문제를 그대로 이어받을 거잖아요. 전자장비나 시스템 같은 건 대부분 회사 단위로 공유하는 거니까 당연하죠. 새 차가 나오면 이 문제를 겪는 차주들이 많아진다는 소리고요. 이건 결국 쌍차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간다는 거라서 또 위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다른 가정을 할 수 있죠. 만약에 페이스리프트 모델부터 문제가 해결된다? 이래도 문제입니다. 왜냐면 페이스리프트 이전에 산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건가요? 페이스리프트 모델 전에 사준 차주들이 진짜 고마운 분들이거든요. 쌍용차가 가장 어려운 상황에 상품성이 괜찮다고 판단한 것뿐만 아니라 응원하고 싶은 생각도 작용했기 때문에 구매로 이어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를 초기 구매자들은 해결해주지 않고 넘어간다? 이 여론이 다음 차종에도 분명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건 계속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다음 연식 변경 전에는 무조건 해결돼야 그 다음에 나오는 차들이 문제가 없다고요.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넘어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그래서 그건 해결했고, 이런 여론이 무조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연식 변경 전에 해결되어야 한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만약 우리가 기대했던 거랑 정반대로 신차가 나온다면 어떨까요? 진짜 극단적으로 나온다고 했던 신차들이 나오지 못한다면요? 이런 가능성이 아예 없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쌍용차한테 바라던 신차, 그리고 출시 예정이던 신차는 어떤 게 있나요? 순서대로 보면 토레스 전기차, 토레스 픽업 트럭, KR10, 그리고 나중에는 카니발 대항마로 나올 9인승 MPV가 있습니다. 토레스 전기차에는 어떻게 출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9인승 미니밴도 지금은 거의 희망사항이라 이런 계획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저는 이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KR10이라고 봅니다. KR10이 지금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이게 아직 쌍용차 오피셜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되는 거지만, 라면 논평이기 때문에 이야기 전개가 가능했던 겁니다. 만약에 토레스 전기차까지만 나오고 KR10은 나오지 못한다? 이건 지금까지 반복됐던 쌍용차의 징크스를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토레스 다음 타자는 토레스 전기차가 아니고요. 토레스 픽업 트럭도 아닙니다. 얘네는 토레스의 파생 모델이지 완전 신차가 아니잖아요. 토레스 다음 타자는 무조건 KR10이거든요. 그런데 2차 출시가 취소된다? 여기에 대한 근거가 있을 거잖아요.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종합해보면 이겁니다. 약간 KR10을 어떻게 내놓을지 갈피를 못 잡고 있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어떤 차가 나오면 가격대가 있을 거고, 경쟁 모델도 있을 거고, 이걸 시작으로 신차 마케팅을 기획해야 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격대랑 포지션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KR10을 토레스보다 고급스럽게 출시해서 가격도 토레스보다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건 무조건 반대입니다. KR10이 토레스보다 큰 차도 아니고 디자인이 달라진다 뿐이지 소재 같은 데에서 차이를 두는 차도 아닙니다. 요즘은 특히 신차 가격을 올린다는 거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것도 있고요. KR10은 토레스랑 가격이 겹칠 수밖에 없는 차고요. 이것 때문에 마케팅 전략이 막혀버린다면 출시 자체를 취소할 게 아니라 차라리 미루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이걸 미루는 대신 다른 차를 먼저 출시한다고 하면 기업 입장에선 시간을 벌 수 있고, 소비자들은 기다릴 명분이 하나 더 생깁니다. 지금 쌍용차한테 필요한 건 무조건 돈이 되는 차라고 보거든요. 쌍용차가 해야 할 건 영업이익을 흑자로 전환했으니까 이걸 많이 끌어올려야 하는 겁니다. 신차 개발 때문인 것도 있지만 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기존에 있는 문제 해결이라고 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연구 개발이 필요하고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 어렵다면 카니발에 대적할 만한 9인승 모델을 먼저 출시할 계획이다. 그래서 KR10 출시가 조금 늦어질 것 같다. 늦어지는 만큼 더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 중이니까 기대해 달라. 이런 식으로 가는 것도 한번 고려해 줬으면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대할 수 있는 게
게 어쨌든 완전 새로운 신차가 예고된 거라서 9인승 모델은 KR10 출시 예정일보다 1년 정도 늦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연구 개발을 진행하면 되는 거고 이미 9인승 모델이 있었으니까 그동안 쌓였던 노하우, 전문가들의 의견, 소비자들의 의견 이런 걸 최대한 많이 반영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토레스를 우려먹는다는 느낌을 싹 지우고 새로운 신차를 가지고 신차 효과를 만들어 가는 거고 이게 가장 이상적이고 현실적인 신차 마케팅 끌어가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하네요. 가정을 중심으로 한 라면 논평을 하긴 했지만 아마 눈치채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지금 업계에서 돌아가는 상황이나 그런 게 조금만 잘못 판단하면 삐끗하게 되는 거고 쌍용차가 좋은 방향으로 선택지가 되길 바라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모두 고려해서 회사의 모든 계획이 잡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